인터뷰에 직접 소요된 시간은 2~3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에 비하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50만 원을 주고, 아니죠? 제 아내 것까지 합해서 100만 원을 들여서 업체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했다면 본전 생각이 꽤 났을 겁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이스타는 3개월, 관광 비자는 6개월이에요. 긴 여행을 하는 사람은 비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차근차근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여행을 시작하면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브라질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 알래스카까지 갔다 오려면 미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스타라는 전자 여행 허가증을 받거나 아니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비자를 받은 거고요. 작은 산 하나를 넘은 겁니다. 이스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서 그 절차가 굉장히 편하지만 2년까지만 유효하고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3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미국에 다시 방문하려면 일정 기간의 간격을 요구합니다. 근데 얼마 만에 미국을 다시 갈 수 있는지 그 간격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미국 입국 심사관들의 재량이라고 봐야겠지요. 실제로 제가 아는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면서 여행했던 두 팀의 여행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 두 팀은 모두 이스타를 받아가지고 나갔던 팀들이고요. 두 팀 모두 미국 입국한 지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분들 모두 미국 입국한 지는 90일이 지났지만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국에만 체류했던 기간은 90일이 한참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 팀은 입국이 됐고 또 다른 팀은 거절돼서 캐나다에 몇 달을 머물면서 미국 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서 뜻밖이었던 건 미국 재입국 심사를 할 때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까지도 미국 체류 기간으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자기네 나라도 아닌 캐나다 체류 기간을 왜 미국에 갖다 붙이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남의 나라 규정 내가 다 따지면서 열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로마법을 따르는 게 낫지요. 이스타와 달리 관광 비자는 10년까지 유효하고 한 번 들어가면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받으면 유효기간 지날 때 별다른 문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남미를 가면서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환승을 할 때도 비자나 이스타가 역시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는 절차가 이스타보다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받아 놓으면 여러모로 좋지요. 그래서 저도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비자는 B1, B2 비자예요. B1이 비즈니스용, B2가 관광 의료용인데 두 종류를 묶어서 하나로 B1, B2 비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용도의 미국 비자가 더 있지만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접근해 본 B1, B2 비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신 제 지인을 통해서 대행할 때 대행업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루틴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았지요. 근데 보니까 대행사는 신청자가 인터뷰 때 어려움을 겪을 걸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어찌 보면 왜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백데이터를 준비하게 합니다. 뭐 자녀들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일부만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하러 갔고요. 제가 준비했던 구비서류는 이 동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이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행사를 통하면 편해서 좋긴 하죠. 근데 그만큼 비용이 수반되죠. 제 지인은 수수료 50만 원을 내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인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직접 해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결론은 셀프로 비자를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은퇴한 나이 먹은 사람이 미국에 돈 쓰러 가겠다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리 깐깐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서 미국에 눌러 앉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깐깐하게 보겠죠, 아무래도.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비자 신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먼저 DS-160이라는 소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 소식을 처음 열어보면 좀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전부 다 깨알 같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식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관공서에 가서 우리말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작성하다가 잘못돼서 리젝트 되면 결국은 대행사에 맡기게 될 텐데 아예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대행사에 맡기자. 이런 생각으로 업체에 맡기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양식을 전부 한글로 기계 번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서식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도 인터넷상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겠다 싶으면 도전해 보세요. 이 작성 방법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이버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런 무료 사이트들이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을 영어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좀 부담스럽고 고민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100만 원 벌기가 어디 쉬운가요? 출국 일자 급한 분들은 인터뷰를 빨리 해야 되는데요. 인터뷰 예약은 DS-160 서식을 작성한 이후에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 작성을 시작하면 이렇게 코드 번호가 생성되는데요. 이 코드 번호를 잘 메모해 놓아야 됩니다. 재로그인 할 때마다 이 코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인터뷰 예약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비자를 바꿔줘야 했던 저는 서식 작성을 시작했다가 일단 저장을 했죠. 그럼 바로 코드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뷰 예약을 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첨부해서 서식을 완성을 해서 제출을 했지요. 그러는 과정에 수시로 미대사관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누군가가 취소한 저보다 앞선 인터뷰 날짜가 나오길래 그 날짜로 변경해서 인터뷰를 하러 갔지요. 보통은 예약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운이 좋았던 저는 2주 만에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DS-160 서식은 제출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뷰 날짜 변경은 2번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비자 사진은 여권 사진과는 달라요. 가로 세로 5cm,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안경을 쓰면 안 되고 양쪽 귀가 다 보여야 되고 백색 바탕이어야 됩니다. 인터뷰 예약하기 전에 비용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것과 동반자의 것을 각각의 납부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진행 과정에 각각 개인별로 전용 입금 계좌가 뜨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실수를 해서 제 계좌에 제 아내 것까지 두 사람분의 수수료를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메일을 보냈고 며칠 후에 처리가 됐으니까 절차를 진행하라 라는 메일이 왔지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도 전부 다 당연히 영어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번역기가 훌륭하게 도와줍니다. 비용은 1인당 160불, 지금은 환율이 바뀌어서 달러당 1,300원으로 계산해서 20만 8천 원이네요. 이게 좀 올라서 그래요. 불과 며칠 전에 받은 저는 달러당 1,200원 계산을 해서 19만 2천 원을 냈는데 저도 좀 빨리 받기 잘했네요. 그리고 인터뷰가 통과되면 비자를 찾으러 직접 가든지 아니면 전용 택배로 받든지 해야 됩니다. 여권을 택배로 받는 비용이 인당 18,000원인데 저는 6호선 광흥창역 근처에 있는 일양택배 본사에 가서 직접 받았지요. 택배 비용 아껴서 돌아오는 길에 초등학교 동창 만나서 도다리 쑥국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인터뷰 예약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이 아내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아내 혼자 미국 짐사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뷰 예약 과정에 그룹으로 같이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반자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 어딜 가나 대체로 대사관들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편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꼬박 1시간이 걸렸고 대부분의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보냈는데요. 이렇게 서 있게 하지 말고 번호표 나눠서 좀 앉아 있다가 순서대로 나가서 일 처리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꼬박 서 있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여기는 불만 없어요. 미 대사관은 광화문에 있지요. 이렇게 측면에 비자용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보통 이런 데 갈 때 인터넷 검색들 많이 하시지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 미 대사관은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물품 보관대에 가방을 맡기고 가면 좋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저도 그렇게 했죠. 근데 웬걸 가서 보니까 검색 후에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만 핸드폰, 카메라, 전자시계 이런 것들은 막 따로 맡기게 하는데요. 아마도 무엇인가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인터뷰 방식은 방에 앉아서 미국 심사관하고 분위기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버스나 기차표 사는 매표소 같은 구조입니다. 심사관은 안에 앉아서 신청한 사람은 밖에 서서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일행이 있으면 2명 또는 3명이 서서 같이 진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에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 받을 때와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니까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통역 요청한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통역을 요청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지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4개의 창구에서 동시에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 앞에 있던 2분이 모두 통역을 요청했기 때문에 통역 도움을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미국 심사관이 웃으면서 그냥 영어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좀 해오는 건데 왜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리 이런저런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어찌어찌 인터뷰를 했지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필요하실 거예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심사관은 사전에 제가 제출한 DS-160을 보면서 거기에는 제 인적사항들이 쭉 많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요. 저에게 직접 물어본 질문은 첫 번째,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은퇴 전에 무슨 일을 했냐? 세 번째, 여행을 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이 되느냐? 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코비드로 중단된 제 세계 일주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였는데 제 경우는 미리 제출한 서류 안에 제가 팬데믹 이전에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제 답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됐을 거예요. 두 번째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3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공직에 근무했노라 라는 거였고요. 물론 이 점에 대한 백데이터는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경제력 여력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준비한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를 보여줬지요. 대행업체에서는 부부 합산 최소한 25,000불 정도의 잔고 증명을 준비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참고할 사항은 은행에서 영문 잔고 증명서를 띄면 그날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몰랐던 저는 그날 하려고 했던 공모주 청약 한 건을 날렸죠. 여기까지 마치고 나니까 심사관이 저에게 우리말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며칠 내에 비자를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통과가 된 거죠. 인터뷰에 직접 소요된 시간은 2, 3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했던 것에 비하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50만 원 아니지 제 아내 것까지 100만 원을 주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했다면 참 본전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인터뷰 차례를 기다리면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통과됐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같은 날은 대략 10 내지 20% 사람들은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두웠던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었고요.
기다리면서 제가 살펴봤던 미국 심사관들은 대체로 친절한 편이었고,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재미있었던 건 제 앞에 60대 부부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창구로 가서 심사관에게 정중하게 90도 가까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이 안 어울리는 분위기였지요. 보통은 고개도 안 숙이고 굿모닝 썰 뭐 이 정도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처럼 은퇴하고 한국에 집이 있으면서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입국을 깐깐하게 제한할 이유가 사실 없지요. 코비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엄할 때도 뉴욕시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백신 무료 접종을 해주면서 관광객들이 오는 걸 독려했고, 호주 총리는 최근에 자기는 국경을 열면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좀 많이 갖고 와달라, 또 이런 요청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잘 준비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미국 비자 받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